1의 1, 2는 국회 CCTV 영상으로서 비진술 증거이고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촬영 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채택합니다. 71의 3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그 촬영 이렇게 경호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문서이므로 채택합니다. 갑 72의 1, 2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220의 1, 2까지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을 195, 을 206은 동의하였으므로 채택합니다. 187의 9는 오늘 제출하신 거죠? 네. 이건 공문서기 때문에 채택하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을 213은 대통령 지휘에서 기념식 등에서 한 연설문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탄핵 정보로 제출된 을 219의 1 내지 5, 을 220의 1, 2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탄핵 정보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을 187에서 187의 9, 을 222의 1, 그 다음에 을 226 그리고 227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서를 뭐 한쪽 두 쪽 잘라내서 일단 부동의하고 저희 해당 조서 전문을 저희가 참고 자료로 내겠습니다. 예. 187의 9는 공문서로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224의 1, 2는 탄핵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체부가 보류되었던 을 139의 1 내지 3도 탄핵 증거로 보이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택합니다. 오늘 제출된 227은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 나오셨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네. 우선 정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정언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예, 주신문 하십시오. 총리님, 임갑근 변호사입니다. 총리님은 현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셔 현재도 대한민국 총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 기술 R&D, 범죄사와 같은 사회 안전, 국방 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그러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양자 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 연구에 들어갈 그러한 그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이러한 그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요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네,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그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 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그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의우권을 행사하셨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러한 그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 날 행정부가 입법부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친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를 그대로 지켜진 그러한 그 상황은 뭐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 부의 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쳐 가지고 이런 그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때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입법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의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제의요구를 합니다만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제 의결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의결을 가지고 행정부가 행한 이러한 그 제의요구를 말하자면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하나의 삼권 분립에 의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